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공시 가격 1억 이하 이제 소형주택이죠. 요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규제를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조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겠고요.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6,0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 될 수 있는 해당 일대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는 이제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 아직 뭐 한 2억대 정도로도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본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한번 거주와 투자로서 보시기에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가 아파트 대상 대규모 기획 조사를 하겠다. 이 저가 아파트라고 하는 게 공시 가격 1억 이하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약 한 3개월 정도 되겠네요. 약 3개월간 전국의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거래한 이 법인하고요. 외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가지고 뭐 편법 거래 의혹을 꼽았다. 그리고 법인들이 다량으로 주택을 매수하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피해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지난 이 710 대책에서 취득세 자체를 워낙 12% 이상 중과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예견이 됐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또 규제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죠. 정부가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줬는데 이제 와서 덤탱이 씌운다. 뭐 이런 겁니다. 저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와 이 법인의 주택 매수는 정부가 사실상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이번 조사에 대해서 사실상 정책 실패로 인한 문제를 민간에게 뒤집어 씌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어떤 걸 조사하겠냐라고 하면 뭐 이런 겁니다. 법인이 한 개당 평균 3.2건을 매수를 했고요. 외진 같은 경우에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했대요. 외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겠죠. 뭐 개인이 1.3건 매수한 것은 사실상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법인이 사실 매수가 좀 많죠. 근데 법인도 보면은 법인을 한 개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두 개, 세 개 가지고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좀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좀 보면은 거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조사하냐라고 봤을 때 업이나 다운계약 그리고 뭐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 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뭐 제재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명백하게 거래를 하셨으면은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이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완 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추가 규제 같은 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즉 이제 법인에 대해서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뭐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서 전세 대출 관련해서 이제 원리금을 같이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민은행이 5%로 지금 확정을 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대출 분할 상환 같은 경우에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저 정부에서 사실 이걸 만들게 되면 이런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분할 상환에 의무화를 도입하는 게 불가피한 거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는 이제 혼합 방식 상품을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을 받는다.
대출을 2억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2억의 5%인 1,0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매월 뭐 58만 원 그리고 뭐 41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더하게 되면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전세가 아니라 거의 월세 사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30대 중반이시고요. 이제 서울 부모님 집에 현재는 거주하고 계신데 직장과의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본금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최대한 4억대 정도. 그래서 오피스텔이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파트라면은 약 3억 내외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을 하나 보고 계신데 이 신중동역에 있는 푸르지 오피스텔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1.5룸 타입에 이제 프리미엄 6천 정도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를 거주와 투자로 봐도 괜찮을까? 아니면 오피스텔 외에 아파트 한 곳도 추천달라라고 하셨는데요. 해당 일대가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에 이제 7호선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뭐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요게 이제 1.5룸이다 보니까,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입주를 하고 나서 뭐 실거주를 하고 내가 뭐 갈아타려고 하는 시점에 이 매도 자체가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저는 한 3억 내외 정도 가능한 미래 가치가 좀 더 뛰어난 그런 아파트로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을 한번 보면은요, 요 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 신중동역 7호선 역세권에 보면은 요런 오피스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죠. 1000세대가 넘고 22년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인데, 요게 지금 타입을 보면은, 요런 타입을 보신 것 같습니다. P가 6천이라고 하셨으니까, 매매가는 한 4억 6천 정도 하는데, P가 6천이 붙어 있는 거고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룸이 하나 이렇게 있는 타입입니다. 근데 요걸 구조를 잘 보시면은, 사실상 여기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 초년생 정도 뿐이는 이제 거주를 못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 자체가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올라가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수요가 역시 제한적이다 보니까 향후에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 됐으면은 매도 자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보다는 이제 아파트로 우선해서 무주택자니까 검토를 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해당 오피스텔을 보면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방이 3개가 있죠. 방이 3개가 있고 거실도 완전히 분리형에 주방까지 있고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미 P가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2억 이상 이렇게 P가 붙어 있어가지고 매수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투자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이런 타입 있죠. 이런 타입 자체는 수요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투자로서 검토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보면은 사실상 이게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래서 투자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힐스테이트죠. 과천의 최근에 분양의 청약 경쟁률이 1300대 1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여기가 이제 100호실 미만이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해가지고요. 이제 단기 어떤 투자 수요를 노리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강남의 어떤 주요 하이엔드급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미분양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 미분양이 있고 아직도 있는 상황이고 또 외곽지에 또 분양한 오피스텔 또한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 상승장 후반장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주택 상승 흐름이 좀 바뀌고 하락장이 오면은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이런 원룸이나 뭐 1.5룸 이런 타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런 타입이죠. 그래서 요런 뭐 과천이나 아니면은 신길에 분양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150 미만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어가지고요. 네, 투자가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쵸? 이제 반면에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거나 보시는 것처럼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미분양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적에는 신중하게 입지와 물건 자체를 선별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을 하나 추천드릴 겁니다. 직장이 이제 인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천을 좀 한 곳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뭐 물론 이제 7호선이나 뭐 1호선 지역은 아닌데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보면은 남동구 만수동이라고 있습니다. 만수동 일대를 가보면은 이제 만수역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6개의 만수주공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가 지금 통합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 단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단지를 다 더하게 되면은 6,800세대가 넘는 통합 재건축이 될 거고요. 이 6개 단지 같은 경우에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이 대지권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도 지금 통합 재건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대 단지를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단지를 하나 좀 예로 들어 보면은 이 6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지금 5층에 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제 소형 평형 위주이긴 하지만은 저층이다 보니까 대지 지분 자체도 많고요. 아직 시세가 2억대이기 때문에 지금 30대 중반이시니까 젊었을 때 한번 이런 재건축 투자로서 본인의 자산을 좀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선택지로 하시는 게 오피스텔 뭐 1.5룸 이런 투자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시 가격이 뭐 1억 원 이하 뭐 저가 아파트 거래를 뭐 조사한다라고 했고요. 조사 내용을 보면은 업계약이나 뭐 다운계약, 편법 증여, 뭐 명의 신탁 등의 문제 여부를 이제 검토해가지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아마 이제 법인에 대한 조사 위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전세대출 5% 분할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이 한 2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원리금을 100만 원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이제 월세 사는 거와 다름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 30대 중반에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5룸 오피스텔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현재 분양권 상태이다 보니까 입주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 입주인데 소폭 정도의 시세 상승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거주하시다가 2년 뒤에 내가 좀 매도를 하고 갈아타려고 할 시점에 사실상 이제 수요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매도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보단 저는 좀 더 땅의 지분이 좀 많고 미래 가치가 좀 많이 있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수동 일대 주공 아파트를 좀 보시면 여기가 6,000세대가 넘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해당 단지를 한번 우선해서 검토하시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